이 말버릇 매일 하면 평생 돈 못 모아요.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돈을 가로막는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. 나는 지금도 충분해. 나는 욕심이 없어.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. 이 말들 2년 전에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되던 그 시절에 제 입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말들이에요. 있는 걸 감사히 여기고 소소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제가 멋져 보인다고도 생각했었죠. 근데 그 말들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저는 늘 통장 잔고가 부족했고 마트 장 볼 때는 계산대에서 늘 빼야 했던 물건들이 있어 강아지 아플 땐 병원비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. 딱히 소비를 펑펑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 갓생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걸까? 난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? 그 이유는요,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흙수저여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에요. 말버릇 때문입니다. 가난은 습관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? 그 습관의 시작이 바로 말버릇에서 시작돼요. 말은 곧 생각이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지금 내 현실을 만들거든요. 저는 이 말버릇을 바꾸고 나서부터 안방에서 월 2천만 원도 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,000원도 못 벌던 과거의 저처럼 돈을 가로막는지도 모르고 자주 쓰는 가난해지는 말버릇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돈줄도 조용히 틀어막히고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.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. 아이 셋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고 큰 불만은 없었죠. 우린 이만하면 충분하지.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도면 우린 얼마나 행복한 거야. 겉보기엔 이 말이 감사의 표현처럼 들리죠. 그런데요, 지금 돌아보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 자기 달래기였어요.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너무 두려워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만 비교하면서 지금도 행복하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을 명분을 만든 거예요. 심리학자 윤홍규님이 자존감 수업에서도 말하잖아요.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지금에 만족한다고 자주 말한다고요.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행복한 척 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. 충분하다는 말로 포장해버리면 더 큰 가능성은 애초에 설 자리가 없어요. 우리는 종종 지금에 만족해라는 말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착각해요.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 두려움이 더 많아요.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, 더 나은 걸 꿈꾸는데 죄책감, 두려움이 없어요. 오히려 지금이 감사할수록 그걸 지키고 키우고 싶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지거든요. 지금도 저는 행복하다는 말을 진짜 자주 해요. 진짜 시시때때로 갑자기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. 근데 이젠 충분이라는 단어는 빼요. 그 말이 붙는 순간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걸 알게 됐거든요. 나는 욕심 없어. 큰 돈 안 벌어도 돼. 그냥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. 겉으론 되게 겸손해 보이죠. 소탈하고 쿨하고. 근데 지금 보니 그 말 속엔요, 부족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내가 있었어요. 외국 여행 다녀온 지인 SNS 보면서 부러웠으면서, 잘 나가는 친구 보면서 배 아팠으면서, 솔직히 나도 그런 삶을 원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. 도전해서 안 되면 욕심부리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욕심이 없는 척 했던 거죠. 혹시 도전해서 실패하면 더 초라해질까봐. 차라리 처음부터 욕심 없던 사람처럼 굴었던 거예요. 심리학자 카레노니님은 이렇게 말해요. 우리는 원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자신을 위로한다.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욕심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. 욕심이 없다는 말은요, 나는 실패가 무서워요 라는 고백이에요. 지금의 저는 욕심이 아주 많아요. 더 벌고 싶고, 더 잘 되고 싶고,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. 욕심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. 욕심은 방향입니다.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. 욕심이 없다는 말이 쿨해 보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결국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. 혹시 여러분도 이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욕심 없다는 말로 현실을 덮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인정하고 준비해보세요. 가난한 사람은 현실 속에 살고 부자는 상상 속에 산다고 하더라고요. 이 말 예전엔 잘 몰랐어요.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해돼요. 과거에 저는 항상 현실적인 선택만 했었거든요. 부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편의점 알바, 마트 알바였어요. 그게 제 현실적인 길이라고 믿었죠.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. 나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. 그러다 유튜브에서 집에서 월 1,000만 원 벌었다는 영상을 봤어요. 끌렸죠.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.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? 그거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. 그리고 끝이었어요. 그 순간 가능성은 제 것이 아니게 된 거죠. 생각해보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가능성의 문을 먼저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.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?
애 키우는 내가 할 수 있을까? 배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.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은 사실은 실패가 무서운 내가 만든 명분이었어요. 심리학에서도 말하잖아요. 우리는 모르는 세계보다 불행에도 익숙한 세계를 선택한다고. 저는 현실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. 불안한 도전보다 익숙한 고단함이 덜 무서웠던 거예요. 지금의 저는 현실적이란 단어를 완전히 버렸어요. 그 대신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더 큰 행복을 상상합니다. 신랑이 한 달에 한두 번 반차를 쓰면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짧은 반나절 데이트를 종종 했어요. 영화 보고 밥 먹고 쇼핑하고 그게 우리 부부의 소확행이었어요.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연연했던 것 같아요.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고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할 여유도 없었으니까 그 하루가 그냥 너무 귀해서 작은 행복을 과하게 포장했던 거죠. 작게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더 갖고 싶지만 못 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애써 감춘 말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. 신랑은 육아휴직 중이고 우리는 평일에도 날 좋은 날에는 언제든 점심 외식 데이트를 하고 하교하는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간식을 준비해 같이 보드게임도 해요. 매일을 확실한 행복으로 꽉꽉 채워 지내고 있어요. 심리학자 마틴 슬레그만은 이렇게 말했어요. 희망은 현재의 만족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때 생긴다고요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, 소확행 너무 소중하죠.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더 큰 확실한 행복은 자리를 못 잡아요. 소확행 좋아요.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. 예전에 저는요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을 좀 경멸했어요. 콩물 같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랬거든요. 아 우리 가족 건강하면 됐지.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. 근데 어느 날 강아지가 아픈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병원비였어요.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. 와,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. 우리 멋쟁이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구나. 돈이 없으면요, 지키고 싶은 걸 지킬 수가 없어요. 그동안 제가 자주 했던 말들 있잖아요. 돈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. 돈 많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지금 돌아보면요, 그건 진심이라기보다 지금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그냥 덮어두고 싶었던 자기 위로였어요.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합니다.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자본이다. 돈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시간이 줄고,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, 가고 싶은 데 있어도 못 가고, 먹고 싶은 것도 몇 번씩 생각하게 되고,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요. 이거 사도 될까? 이번 달 카드값 괜찮을까? 조금만 더 참자. 매번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요.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불안해지고,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 대하는 것도 힘들고, 가족에게도 괜히 예민해지고, 결국엔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해요.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. 그건 맞아요. 근데요, 돈이 없으면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.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만 챙기지 않아요. 돈도 같이 챙깁니다. 왜냐면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.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됐거든요.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. 돈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간다. 이제 우리도 돈 이야기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. 부끄러워하지 말고요. 피하지도 말고요.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그만큼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.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, 금리 얘기, 디지털 자산 이야기 나올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었어요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. 전업주부인 나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요, 그 말이 반복될수록 기회는 멀어지고 흐름은 끊기고 결국 나는 시대를 못 쫓아가서 늘 뒷순서에 있게 되더라고요. 정보를 모르면 선택 자체를 못해요. 그 선택의 차이가 월 수입, 시간 여유, 아이 교육에까지 영향을 줘요. 지금은 뭐든 새로운 게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요.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기회는요,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.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. 이제는 내 차례라고 믿고 그 문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. 제가 부업을 시작하고 신랑이 육아휴직을 쓴 뒤부터 저희 가족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. 등교 전 아이들과 여유롭게 아침밥을 같이 먹고,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면 날 좋은 날엔 둘이서 점심 외식을 하고, 산책도 같이 가고, 오후엔 간식을 준비해 하교하는 아이들 맞이하고, 이 일상을 본 친구들이 와 진짜 부럽다, 누구 로또 됐나,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. 근데 그 안엔 묘한 포기가 느껴져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아요. 좋겠다,
난 못해. 그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. 저는 그 감정을 너무 잘 알아요. 왜냐면 예전에 저도 똑같았거든요. 부업 시작 전에 유튜브에서 육아하면서 월 1,000만 원 벌었어요.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요. 막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. 그런데 저는 부럽다로 끝내지 않고 질문을 덧붙였어요. 어떻게 해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? 뭘 시작해야 바뀔 수 있을까? 결국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.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.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. 부럽다는 말에 멈춰서 있으면 구경꾼밖에 안 돼요. 그 감정에 질문 하나만 덧붙여보세요. 나도 해보자. 저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?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. 지금의 제가 안방에서 월 2,000만 원도 벌게 된 것도, 그 덕에 신랑이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쉴 수 있게 된 것도, 누구의 눈치도 볼 거 없이 아이들과 매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다 부러움에서 시작된 도전의 결과예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삶을 보고 부럽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. 그 감정을 창피해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따라가 보세요. 좋아 보이면 해보면 되고, 끌리면 한번 건드려보면 돼요. 우리는 결국 내가 자주 쓰는 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. 그 말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가난 속에 가둬두는 주문일 수도 있어요. 이제는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으로 데리고 가줄 말이 필요합니다.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난 더 큰 행복도 허락할 거야.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해질까?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나도 해보자. 그 말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수익과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. 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